받아들임, 자기 자신과 진정한 친구 되기. 나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어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느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를 마시는 것과 같다. 자신이 불완전하고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마음에 자리할 때 그것은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신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경우 속으로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불안에서 기인한다.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이런 공허를 메우려고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거나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 관계에 집착하여 연약한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 안에 숨어보지만 실은 더 강화될 뿐이다. 불완전함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불완전함을 인간 조건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불안이나 두려움 등이 내면에서 일어날 때 그 어떤 경험이든 일단 멈추고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여주는 보살핌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책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불교 명상가인 타라 브렉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서양의 심리치료법과 동양의 불교 명상을 결합하여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불교의 사회적 의미를 살리는 다양한 불교 평화운동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타라 브렉은 난 무언가 잘못되었어 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힌 상태를 무가치감의 트랜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받아들임이란 이 트랜스를 떨쳐버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온전한 수용을 통해 우리의 깊은 본성인 순수한 의식과 연결되어 깨어있는 사랑을 내면에서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리에 빠져 미래를 위해 살거나 과거를 재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놓치는 것이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근본적 수용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내면의 소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하며 근육을 수축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수축시켜서 저항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고통이 멈추지 않으면 어쩌지?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생각의 기계를 돌리며 마음의 모든 주의를 온통 빼앗겨 버린다. 이 고통을 없애고 빠져나오려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점점 더 자신이 못나고 무가치한지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뿐이다. 예를 들면 허리 통증이나 편두통 같은 가벼운 신체적 고통이 일어날 때도 즉시 자신을 비난하고 나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둥, 운동을 평소에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하며 불안과 고통 속에서 또다시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그 느낌 속에 빠져든다. 이 무가치함의 트랜스는 자신을 의심하고 무언가 항상 잘못되었고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만든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자기 비판과 마음의 스토리를 통해 증폭시킨다. 두려움이나 화 혹은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고 자신이 약하다거나 나쁘다는 것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 스토리들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나에게 일어난 진정한 삶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래는 괜찮아질 거야 하는 주문을 외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과거의 기억을 재탕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경험을 놓치게 된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제대로 하려면 더 해야 해. 나는 불완전해. 행복하려면 더 많이 무언가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쫓아가며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부정적 감정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자조적인 주문은 내 삶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신념을 강화시킨다. 게다가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도 우리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거나 지금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금방 끼어들고 다이어트를 유지하려면 얼마만큼 먹고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또는 아름다운 경치 앞에 서서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걱정하거나 시골로 이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궁리를 하기 시작한다. 명상을 하고 있을 때도 평온의 충만함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 고요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습관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삶의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누릴 때도 지금 누리는 것을 어떻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더 많이 가지려는 강박에 금방 사로잡힌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 즉 트랜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트랜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늪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추어야 한다. 도망가면 트랜스는 더 깊어진다. 도망가기를 멈추면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깨어있게 된다. 트랜스라고 이름하는 내면의 괴물을 만났을 때 알아차림이라는 신성한 멈춤은 지혜의 그늘 아래 휴식처럼 안식을 가져다 준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순간 진심으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고요하게 한다. 멈추고 거기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면하고 느낄 때 깨어나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될 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더 이상 귀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다.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판단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순간순간 의식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재 순간의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내면의 과정이다. 저항 없이 주어진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잘못되었다고 저항하지 않고 또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향한 판단을 멈추게 될 때 삶은 휴식과 자유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이렇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알아차린 것을 열린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근본적인 수용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수용은 왜 필요한가? 근본적인 수용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의 매 순간을 근본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근본적 수용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며 변화와 발전의 동기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나쁜 습관을 지속하기 위한 변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우리 삶의 본질은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깨달음을 얻고 지속적으로 변화의 길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수용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은 자신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믿음을 짊어지고서 스스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온전한 수용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는 받아들임이며 참된 자유의 순간이다. 학대받은 경험에 대한 수치심,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의 둔감성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떻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들 각자의 경험은 독특하고 유일하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체험은 근본적 수용의 영역이며 이 수용이야말로 저항하고 거부한 세월에 대한 해독제이다. 이곳은 동시에 내면 깊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깨어있음과 친절을 길어내는 샘물이다. 삶을, 이 순간을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음속에 어떤 영화가 재생되건 간에 경험을 수용하려는 바로 그 의도는 우리의 주의를 깊게 하고 가슴을 부드럽게 만든다. 받아들임은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논쟁에서 놓여나고 몸의 긴장을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깨어있으면서 삶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놔두게 될 때 그 내버려둠이 경이로움으로 채워지고 온전하게 살아있게 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통찰은 다음과 같다. 신기하게도 역설적인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저는 이 책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있는 그대로 놔두게 될 때 삶은 경이로움으로 채워지고 온전하게 살아있게 하는 관문이 된다는 이 말이 참 마음의 여운으로 남습니다. 몸의 근육을 키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마음도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은 좋은 근육, 나쁜 근육이 없습니다. 우리 감정도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설사 그것이 고통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기처럼 반려동물처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받아들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추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임의 그 과정을 이 책에서는 신성한 멈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정말 그것은 삶을 훌륭하게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 삶의 지난한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내면에서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힘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 매달려 너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불안과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실감, 억울함, 또 무언가 막연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이 올라올 때 사는 일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인간의 영적 배고픔 혹은 허기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내면 깊은 본성을 만날 조로의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불교에서는 불성이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 본연의 깊은 뿌리인 심연에 깊이 안겨 그 현존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학에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일종의 그 본성과의 합일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일은 사람을 정말 깊게 하고 존재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로서 가장 잘 홀로 설 수 있는 자신만의 내면의 소리에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